볼 텐데 31번 위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얘는 내용 일치. 장면 단위 끊어서 풀 때 인물의 행위가 갈등을 심화하냐 해소하냐에 초점 맞춰서 선지 구성되는 거예요. 32번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이 묘토고 니은은 백파강, 디귿은 언덕, 즉 장소잖아. 그럼 장소가 이동이 되는 거지. 인물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해소되는 측면에 장소의 이동이 포함되는 거야. 장소를 이동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냐 해소되냐 요거 찾는 거고. 3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용전은 자기 희생을 통해 효를 실천한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초월적 존재, 신적 존재지. 그럼 도와주니까 얘는 조력자고 초월적 조력자의 도움으로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효행설화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주인공이 악인의 질투와 흉계로 위기에 직면하고 그 악인이 처벌받는다는 점과 주인공의 혈육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렇게 돼 있대.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모의고사에 등장하는 문학의 보기, 지금 33번의 보기를 보면 그런 데를 기점으로 나눠지지 않냐? 이게 다른 지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뭔 얘기라는 거냐면 이 보기에서 줄 때 앞에가 이 작품만이 아닌 이 작품을 포함한 다른 작품들도 갖고 있는 일반적 특징이야. 얘가 그런데 앞에를 보면 효행설화잖아. 그래서 효행설화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일반적 특징. 그럼 그런데 뒤는 뭐야? 이 작품만이 갖고 있는 이 작품에만 드러나는 특징인 거지. 예로 치면 부용전의 특징인 거야. 다른 문학 지문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맥락만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뭐 어떤 서술을 한 다음에 특히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런 데를 통한 반전이 아니라 특히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때도 동일해. 앞에는 일반적 특징이고 이 뒷부분이 이 작품만의 특징. 여기까지 이해했니? 그럼 지금 여기는 적절하지 않은 거라서 내용 일치 하나씩 다 선지를 비교하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얘가 가장 적절한 핵심 추론 문제라면 답이 되는 포인트는 일반적 특징에 있겠니? 이 작품만의 특징이 있겠니? 이 작품만의 특징이 있는 거지. 가장 적절할 때는 지문을 읽을 때 이 포인트에 맞춰서 읽어요. 이해했지? 얘는 내용 일치라서 확인은 다 해볼 거야.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33번의 실제 답 1번이지. 그 보기 맨 끝에 두 줄 봐봐. 그런데 뒤에 있는 거야. 얘도 주인공의 혈육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래. 그럼 고통을 감내하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인 거야. 그럼 이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는 건지 이게 선지로 나오는 거지. 그렇게가 답인 거 아니니? 주인공이란 내가 혼자서 종으로 가겠다. 이 혈육이 나도 같이 가겠다 그런 거잖아. 그거 가지고 선지 뒤틀어낸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해서? 그럼 개념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일반적 특징,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특징은 이 뒤에. 이렇게 나올 때도 똑같이 주목해야 되는 특징은 여기라고 보면 돼. 자, 34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A와 B가 지금 발화란 말이야. 그럼 B까지 보면서 A, B 발화상에 원래는 공차를 찾는 건데 발화 목적상 공차 A의 발화가 갈등을 심화하냐 해소하냐 B의 발화가 갈등을 심화하냐 해소하냐인데 선지가 A는 뭐 B는 뭐 따로 다 구분돼 있지. 그럼 뭐 찾는 거니? 차이점 찾는 거야. B 있는 발화의 장면 또는 발화까지 보고 나서 풀면 되고. 지문으로 가봅시다. 부용의 나이가 13세요. 부용이라는 인물이 있으니까 예측해야 돼. 고전은 인물 가지고 뒤튼단 말이야. 뇌성의 나이가 10세라 그럼 뇌성이라는 애도 있는 거야. 부모 두 분을 장사 지낼 방법이 없어 빈소를 붙들고 우는 말이. 그럼 여기서 갈등은 어떤 상황인 거야? 장사 지낼 방법이 없어.
황산의 옛 무덤과 길가의 강시도 다 무덤이 있건만은 우리 부모는 안장할 사람이 없으니 우리 남매 살아서 무엇하려 하면서 슬프게 통곡하더라. 울다가 기운이 다 빠져서 잠이 들었더니 머리가 하얀 노인이 무거운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그럼 노인이라는 인물 등장한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장사 지낼 방법이 없는 부용과 뇌성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건지 이걸 해결해주는 조력자로 나오는 건지를 확인하면서 읽는 거야. 너의 부모 두 분을 이 자리에 안장하면 좋을 것이다 하거늘 놀라서 잠을 깨어 살펴보니 노인은 간 곳이 없으나 땅을 완연히 그려놓았고 밤은 이미 깊어서 밤의 색깔이 적적하고 달빛은 벌써 희미하더라. 시간이 지났대. 그럼 이 노인이 알려주면서 갈등이 해소된 거지. 장사 지낼 방법이 없어서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가서 안장하면 된다라고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시켜 준 거야. 부용은 뇌성을 붙들고 뇌성은 부용을 붙들고 집에 돌아와 탄식하며 말하기를 산신령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묘터를 가르쳐 주니 즐겁거니와 장례 절차를 준비할 방법이 없구나. 금능 땅 강한림 댁에서 종들을 많이 부린다 하니 내가 몸을 그대에게 팔아 재물을 얻어서 장사를 편안하게 하리라 하고 나서니 뇌성이 울면서 말하기를. 지금 이거에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처음에 갈등의 상황이 뭐였어? 장사 지낼 방법이 없었어. 이게 갈등. 작품 시작 같은. 노인이 등장해서 이곳에 장례를 진행된다. 장소 알려주면서 장소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단 말이야. 그 상황 지금 읽었던 부분에서 어때? 그래서 묘터를 가르쳐 주니 요거는 해결이 됐는데 장례 절차를 준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장례 절차를 준비할 방법이 없는 게 요 갈등이야. 자,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겠대? 부용이라는 애가 내가 강한림 댁에 가서 종이 됨으로써 돈을 벌겠다. 이게 해소의 방법이란 말이야. 이해했지? 자, 이게 해소의 방법. 형제는 그래서 뇌성이 울면서 말하기를 형제는 한 몸이라 하오니 어찌 누나 혼자 빨리게 하겠는가. 우리 남매가 함께 가자 하고 부용은 앞에 서고 뇌성은 뒤에 따라가니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풀과 나무가 슬퍼하는 듯 하더라. 이렇게 됐대. 문제 풀어보자. 3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면 지금 현재 풀 수 있는 거 없지? 자, 그대로 32번으로 갈까요? 1번 선지. 꿈에 나타난 노인이 지목한 기억이 땅에 그려져 있었지. 그래서 이게 갈등을 해소시켜줬던 거 아니야. 여기에 가서 묘터 그럼 해소된 거 가지고 선지 구성한 32번에 1번. 32번에 2번 선지. 부용은 여수로 가는 도중에 이거 아직 모르겠고 3번 선지 모르고 4번 선지. 부용은 죽은 부모를 기억에 장사하기 위해. 여기까지 맞지? 이 기억에다 장사를 지내겠다는 것까지는 했잖아. 강한림 댁에서 지내다가 지내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지내러 가는 파트야. 그럼 뒷부분은 더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고 5번 선지. 선동은 부용에게 니은에서 벗어나. 이거 아직 모르지. 그럼 32번에 1번 선지 맞고 4번 선지 앞부분까지만 맞아. 33번으로 갈 거야. 노인이 등장한 꿈을 뇌성에게 언급하는 것에서 뇌성한테 알려주지 부용이. 그래서 이 파트였잖아. 언급하는 부분. 언급하면서 나는 그래서 강한림 댁에 이제 가겠다. 요 파트잖아 지금. 33번의 그대로 뒷부분. 부용이 동생에게 고통 분담을 권유했니? 자기 혼자 간다 그랬잖아. 답은 1번. 갈등. 장사 지낼 돈이 없는 거잖아. 그 갈등의 해소 방법으로 뭘 제시했어? 내가 강한림 댁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항상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낸단 말이야.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33번에 1번 틀렸다. 다시 지문으로 갑시다. 중약 부분 줄거리. 부용 남매는 강한림의 몸종이 되어 부모의 장례를 치른다. 그럼 몸종이 된 상태에서 장례를 치렀으니까 이거 된 거지. 장례 치르기 위해서 종이 되는 거였잖아. 부용이 강한림 부부의 총애를 받자 그들의 딸인 난총은 부용을 질투하여 해치고자 한다. 그럼 부용을 질투하여 해치고자 하는 게 다시 이거지. 갈등의 상황. 때마침 난총과 결혼한 손병진은 여주 자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난총은 부용을 몸종으로 데리고 가게 된다. 머리틀에서 뭘 갖고 있어야 돼? 선인과 악인. 그럼 부용하고 뇌성은 지금 긍정적인 인물 선인이고 얘네와 갈등, 얘네를 괴롭히는 존재이니까 난총은 악인인 거지.
난총의 남편인 손병진도 우선은 악인이라고 봐도 되고 이 사람이 악인으로서 행위를 한 건 없으니까 얘는 우선 넘어가겠다. 그럼 중립적 인물로 놔주면 돼. 명확하게 선인 드러나는 건 구용, 뇌성인 거고 명확한 악인은 난총인 거야. 난총이 부용을 죽이려고 하지만 좋은 꾀를 얻지 못하다가 우연히 좋은 꾀를 얻으니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여주로 갈 때 부용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여주자사가 백파강에 수륙제를 지낼 때 돈과 곡식을 많이 넣고 여자를 물에 넣어야 한다고 하니 내 아무리 불쌍하나 면하지 못할 것 같다.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용을 물에 바친다고 제물로. 부용이 이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하여 정신없이 울며 말하되 한림의 덕택을 생각하면 죽어도 서럽지 아니하되 다만 뇌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게 되니 한이로소이다. 하고 이튿날 길을 떠나 백파강에 다다르니 넓은 물가에 원숭이가 울고 백구는 편편히 왕래하는데 물의 형세가 넓고 커서 구불구불 출렁출렁하는 물결은 사람의 마음을 다 녹이더라. 태산 같은 크나큰 배에 두 개의 돛을 높이 달고 한없이 넓은 물결 위에 정처 없이 나아가며 무수하게 왕래하니 적벽강 싸움인가 동남풍도 요란하다. 인술년 가을 7월 보름인가 물의 파도는 하늘에 맞닿아 있더라. 지금 임술년 가을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있는 공간의 모습.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성과 현장과 지금 부용이 제물로 바쳐줘야 되는 갈등의 상황이잖아. 이 갈등을 생생하게 드러낸다고. 강의 중간에 배를 머무르고 소와 양을 잡아놓고 쌀과 돈을 태산같이 쌓아놓고 뱃사공들의 거동보서 4번 절한 뒤에 비는 말이 강 속의 수신님은 천리강산 깊은 물에 풍랑을 없애주시고 이익을 많이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밤은 이미 깊어서 달은 기울어지고 까맣같이는 슬피 운다. 부용이 정신없이 앉았다가 배 앞부분을 부여잡고 슬피 통곡하며 우는 말이 푸른 하늘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금능 땅에 가거든 우리 동생 뇌성을 찾아서 황성에 간 부용은 백파강 수륙제 때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 말을 좀 전해다오. 나는 이 물에 빠져 죽으니 혼백이라도 세상 구경을 못하게 되었네. 나는 이 물에 빠져 죽으니 나의 영혼이라도 세상 구경을 못할 거라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나를 좀 살려주소. 수륙제 지낸 후에 난총이 부용을 불러 어서 물에 빠져라 재촉하니 옥 같은 두 귀 밑에 수정 같은 눈물이 점점이 피가 된다. 부모와 동생을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다가 섬섬옥수로 가느다랗고 하얀 손으로 저고리를 뒤집어 쓰고 만경창파 깊은 물에 넓고 깊은 푸른 물에 풍덩하고 뛰어드니 어찌하니 불쌍하겠는가. 뱃사공들도 또한 슬프게 여기더라. 이윽고 풍랑이 크게 일어나며 물결이 태산같이 일어나더니 난총이 탄 배를 물속에 띄웠다가 물속으로 흔적도 없이 엎어져 잠기게 하니 누가 아니 겁을 내겠는가. 길게 읽고 왔으니까 여기서 끊어볼까? 그럼 결국 지금 이 상황은 부용이 수륙제 때 제물로 바쳐진 거야. 그럼 여기는 해소됐어 안 됐어? 이거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여기까지야 지금 읽은 부분이. 아직 여기 안 왔다고? 자, 그 상태에서 가보자. 31번에 1번 부용은 강한림의 은혜를 고마워했지. 그게 11쪽에 왼쪽 맨 밑에 발화에 있잖아. 한림의 덕택을 생각하면 죽어도 서럽지 않다. 31번에 2번 난총은 부용을 해칠 꾀를 얻어 기뻤지. 31번에 3번 뱃사공들은 물에 빠진 부용을 불쌍하게 여겼지. 방금 읽었던 파트. 부용은 선동에게 선동이란 사람이 아직 없으니까 모르겠고 5번 선지 선동이 타고 온 배에는 이것도 모르지. 31번에 남아있는 선지 4번 5번. 자, 그 다음 32번이야. 부용은 여주로 가는 도중에 수륙제의 제물이 되어 니은에 빠진 거지. 백파강에. 32번에 3번 못 찾고 32번에 4번 선지 강한림 댁에서 지냈지. 중략 부분에도 있었잖아. 그래서 난총의 시샘을 산 거고 그래서 니은에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도 맞고. 그럼 현재 32번은 3번하고 5번 선지만 남아있는 거야. 맞지? 그 상태에서 다시 지문이야. 이때 난데없는 하나의 작은 배가 강 위에 천천히 떠오며 부용을 건져서 싣고 옥같이 잘생긴 선동이, 그럼 선동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지. 그리고 얘가 부용을 건져서 오는 거니까 뭐야? 선이, 조력자.
배의 앞에 깃발을 내달았는데 이곳에 만고효녀 부용의 배라고 현금으로 만든 큰 글자를 뚜렷하게 새겼거늘 누가 감히 그 신기함을 알겠는가? 그럼 여기가 어때? 죽은 줄 알았던 부용이 살아서 오는 거니까 갈등 해소되는 파트지. 갈등 해소되는 이 갈등 해소는 선동인 거야. 선동이 배를 젓지 아니하여도 빠르기가 화살 같더라. 선동이 송병진을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국가의 녹공을 받는 신하로서 간사한 계집의 말을 듣고 당연히 이때 간사한 계집은 누구야? 난총.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만고에 다시 없는 효녀를 죽이려고 하니 옥황상제가 미리 아시고 사해용왕에게 분부하셨다. 난총은 마음 씀씀이가 나쁘고 흉계가 측량할 수 없어 남을 몰래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배를 침몰시켜 죽이고 부용낭자는 인간 세상으로 급히 돌려보내라 하시기에 급히 가노라 하고 강 중간에 이르러 황성으로 가더라. 자, 그럼 A, B 한 번만 다시 그 A, B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 니네가 이걸 예상했는지. A는 뭐니? 어디에 나왔던 거야? 심화와 해소 중에 심화지. 부용이 죽기 전에 하는 얘기잖아. 죽기 전에 사람들한테 나 좀 살려달라. 그리고 뇌성한테 나 죽었다는 말 좀 전해달라잖아. 갈등 심화하는 걸로 찾는 거야. 갈등 심화. B는 어때? 갈등을 해소해준 상태면서 그러면서 뭐해? 악인을 벌 주는 거잖아. 맞지? 갈등 해소에 포인트 맞춰야 된다고. 악인을 벌 주면서 부용을 던지고 악인을 건지면서. 자, 그럼 봐봐. 34번에 가장 적절이야. 1번 자신의 선행을 부각한다. 선행을 부각하는 게 갈등을 심화하는 거니? 아니지. 2번 자신의 처지에 상심, 슬퍼하고 있는 거 맞지? 갈등의 심화. 죽어야 되는 상황. 3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다. 이 억울함을 토로한다는 건 갈등의 심화 상황하고 맞긴 한데 실제 A에서 억울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사람들한테 날 살려달라, 동생한테 나 죽었다고 얘기를 전해달라잖아. 4번 선지 자신의 잘못을 변명한 거 아니지. 잘못이 없잖아. 5번 선지 자신이 원하는 말을 부탁했잖아. A 기준으로 그러면 5번이네. 2번하고 5번만 찾으면 되잖아. 자, 34번에 2번 선지 봐봐. B. 청자의 입장을 대변하니? 지금 청자를 꾸짖는 거잖아. 청자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는, 대변해주는 상태가 아니야. 갈등을 해소해주는 측면이니까. 청자의 과오, 그래서 악인을 벌주는 거잖아. 34번에 다 5번이지. 이해했지? 그럼 다시 이제 디테일하게 봐봐. 자, 자신의 선행을 부각한 거 아니었지. 청자의 논리를 반박한다. 청자의 논리를 반박하려면 청자의 논리가 있어야 돼. 즉 청자가 어떤 말이나 발화를 했어야 된다. 청자가 뭔가 말이나 발화를 통해 주장한 바가 없었잖아. 지금 여기서의 청자가 누구야? 손병진. 손병진의 논리를 반박한 게 아니지. 2번 선지 청자의 입장 대변한 거 아니라 그랬고, 3번 선지 자신의 억울함 토로한 거 아니라 그랬고. 그래서 만약에 이 3번 선지를 쌤 이거 갈등의 심화 상황인데요, 그럼 그대로만 넘어가더라도, 구체적으로 안 따지더라도 B는 어때요? 얘는 갈등의 해소인데 청자의 억울함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B에서 틀려. 심화 해소만 가지고도 선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4번 선지야. 청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다고는 볼 수 있지. A에서 틀린 거고. 5번 선지가 답이고. 지금 34번의 답 5번으로 찾은 거야. 남아있는 선지 31번에 4번 5번, 32번에 3번 5번이야. 남은 질문. 이윽고 배를 언덕에 대고 유리병 하나를 주면서 말하기를 세상에 욕이나 물건이다 쓸 곳이 있을 것이니 헛되이 버리지 말아라. 낭자는 앞으로 만승의 황후가 되어 동생을 만나고 부귀영화가 세상에 진동할 것이다. 하직하고 가거늘, 하직이 작별 인사라고 생각하면 돼. 부용 낭자가 백사장에 앉았으니 이상한 구름이 사방을 둘러싸고 향내가 진동하더라. 그럼 이 부분으로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앞으로를 알려주면서 병을 주는 거야. 31번에 4번 선지 부용이 준 거니? 여전히 선동이 행위 주체로서 계속 도와주는 거 아니야? 도와주면서 갈등 해소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 31번에 답 4번 주체와 객체 바꾼 거지. 실제 지문에서는 선동이 부용한테 주는 건데
선지는 부용이 선동한테 주는 걸로 주체랑 객체가 바뀌어 있어. 선지 구성 원리상 전체 선지의 80% 이상이 뭐라고? 대치. 바꿔놓는단 말이야. 요거지. 31번에 답 4번. 32번에 3번. 선동은 부용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해 줬지. 그래서 여기 가서 뭐 이렇게 하라고. 32번에 5번 선지. 선동은 부용에게 니은에서 벗어나 디귿으로 향할 걸 제안했니? 선동이 그냥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디귿까지. 디귿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지. 얘도 그럼 틀렸네. 32번에 답 5번. 이렇게 해주면 돼. 시험장에서 이렇게 찾는 거야. 실제 선지들이 다 어때? 요거랑만 관련되잖아. 그래서 이 틀에 맞춰서 읽는 연습들을 해야 돼. 이 틀에 맞춰서.